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나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제가 기존의 루코TV에서도 그리고 현재 이 채널에서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루코TV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일부러 채널을 조금 나눴어요. 왜냐면 루코TV의 러시아 관련 영상 그리고 한국어 관련 영상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조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분리를 해서 이제부터는 러시아어 혹은 대부분 저의 어떤 일상생활 브이로그들 혹은 러시아 관련된 것들 등등 이제 한국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컨텐츠들은 여기 이 채널에, 그리고 그 레나의 로코TV 채널은 반대로 한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러시아 분들 그리고 CIS 국가분들, 아무튼 이 러시아권 분들을 위해서 그 채널을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러시아어 관련돼서는 생각해보면은 나 혼자 끝내는 독학 러시아어 책에 관련된 강의 영상이 올라간 게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들 제가 보긴 봤었는데, 댓글로 질문들을 남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글로 표현을 하거나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AS 겸 좀 더 자세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네, 실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영상이 좀 많이 뜸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근데 최근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막 이런 내용의 댓글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내용의 댓글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걸 보고, 안 되겠다. 그쵸?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다, 다시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신을 차리고 짬을 내서, 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부터는 각 강의 밑에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잖아요. 그 댓글들 중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그걸 토대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가장 첫 번째, 아무래도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기도 했던 러시아어 알파벳을 공부하는 그 영상 밑에 달렸던 댓글 중에 제가 질문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달아주셨던 분들이 꼭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영상이 좀 늦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빠이야칼리. 발음은 아무래도 이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비주얼적으로 안 이쁠 수 있지만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에 두도록 할게요. 영상미는 좀 떨어지지만 소리가 중요하니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질문 몇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23분 58초에서 이 뒤에 강모음이 없으면 연모음 이로 발음된다는 건가요? 알파벳 예, 야가 강세가 없을 경우 이로 발음되는 것은 불규칙인가요? 또한 강세가 있을 경우 항상 본래의 발음대로 발음하나요? 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게 딱 보여요. 그쵸? 일단 이 크라트카야라는 알파벳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크라트카야는요, 알파벳 이 위에 이렇게 점이 하나, 이렇게 점은 아니고 약간 벼슬같이 닭벼슬처럼 이렇게 마크가 하나 있는 그런 알파벳인데요. 이 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소리의 비유를 하자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이도 아니고, 그쵸? 이, 이, 이히. 약간 이런 거의 세 개, 네 가지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알파벳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아이는 모음이 아니에요. 모음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자음에 해당이 되는 알파벳입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크립션에 사용이 될 때는
이 알파벳 뒤에 강모음이 있으면 뒤에 있는 강모음을 연모음처럼 발음을 하게 돼요. 이거는 트랜스크립션의 어떤 한 가지 규칙일 뿐 이거를 막 일부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넣었던 건데 오히려 여러분들을 조금 헷갈리게 한 게 아닌가 지금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해요. 이게 거꾸로 러시아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한글에도 똑같이 강모음, 연모음 있거든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그쵸? 그래서 그 뒤에 연모음을 발음을 할 때 앞에 트랜스크립션에는 이 짧은 이크라트가가 들어간다 라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은 사전을 보셨을 때 사전에 이제 발음 표기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설명을 넣었던 겁니다. 얘 야가 강세가 없을 경우는 이로 발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어에는 이러한 규칙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우리 귀에는 이로 들려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로 들려요. 근데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어에는 강세가 있잖아요. 이 강세가 있으면은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강세가 있기 전에 발음을 흘려서 뭉끓여서 발음을 하다가 강세 찍고 나머지 뒤에 발음도 무르르듯이 발음을 한다. 대충 발음하다 강세 찍고 대충, 대충 찍고 대충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발음을 하다 보면은 이 앞에 강세가 없을 때 대충 발음을 하면서 예, 이건 아도 마찬가지인데 이 앞에 모음들이 정확하게 그 모음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들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칙은 사실상 규칙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강세가 없으면은 발음들이 다 이렇게 뭉그려지는구나 이게 대충 발음이 되는구나 대충 발음이 되면은 대부분 다 이처럼 이렇게 들리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고 발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이에요. 쏙는 오의 강세가 없어도 쏙라고 발음을 하는 건가요? 네, 쏙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이 단어에는 모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강세는 늘 모음에 찍힙니다. 근데 쏙 모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강세는 어디 찍힐까요? 이 유일한 모음인 오에 강세가 들어가겠죠? 때문에 쏙 그대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도 아마 이 쏙, 놈, 꽃 이렇게 모음이 하나만 들어가는 단어에는 제가 강세를 안 찍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이에요. 22분 15초 뜻이 무엇인가요? 너무 궁금한데 러시아어 초보라 파파고에 돌리지도 못해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스파르타크더라고요. 제가를 아마 발음 연습을 할 때 설명을 드렸던 단어인데 스파르타크라는 단어는요.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레나슨 강의로 러시아어 재밌게 공부 중입니다. 오늘 공부하다가 한 가지 발음상의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무성음 빼를 발음할 때 펭귄을 발음상으로는 빙그윈인데 왜 빙그린으로 발음하신 것처럼 들리죠? 제 귀가 이상한가요? 선생님 그리고 공유 좀 닮으셨어요. 네, 이건 영상과 관련 없으니까. 네, 빙그린. 리을 발음이 들리는 거죠? 이게요,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귀에는 이게 똑같이 니은으로 들리는데, 러시아 분들은 이상하게, 외국 분들은 니은이 디귿으로 들린대요. 그리고 디귿이 니은으로 들린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을 사실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냥 왠지 몰라도 애들이 물어보는 거야. 한국어로 다리미가 뭐야? 우쭈기 한국어로 뭐야? 그래서 제가 다리미 그랬더니 나리미?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니
다리미 그랬더니 또 나리미? 계속 니은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다리미인데.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다른 친구를 불렀어요. 다른 친구를 불러서 야 다리미 해봐 그랬더니 나리미.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외국 분들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특유의 어떤 발음들이 다르게 들리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도 러시아어를 들을 때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그런 발음들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빙그윈 하는데 왠지 몰라도 빙그린처럼 들려요. 귀가 이상한 건 절대 아니고요. 아직 우리 귀가 러시아어를 듣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비읍 발음이, 우브 발음이 우브로 들리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댓글이에요. flex라는 단어를 영어 발음 그대로 러시아어로 표기할 땐 어떻게 하나요? X 발음이 나는 러시아 알파벳은 없는 것 같아서 flex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flex라는 발음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써주셨어요. X 발음이 없기 때문에 크스 이렇게 알파벳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러시아에 관심이 많아서 독학하고 있는 초등학생인데요. 혹시 이크라트카예 라고 발음하셨나? 그런데 저는 이크라트꼬예 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다른 알파벳도 사람들마다 발음이 다르던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랑 이게 어떨 때 적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둘 다 결국 같은 이라서 때를 가려서 적는 법을 모르겠네요. 긴 시간 동안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크라트카예가 굉장히 이 알파벳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인 이유는 이인데 분명히 이인데 자음이라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한 가지 이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언제 적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그냥 단어를 많이 아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이 알파벳을 사용을 합니다라는 룰은 네,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조금 더 깊이 러시아어를 아주 깊이 이제 들어갔을 때 prefix, 프리 뭐 이런 거 뭐 나라든지 이런 걸 언제 적나요? 라는 거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를 적습니다라는 룰이 있긴 하지만 뭐 이와 이크라트카에 관련돼서 있는 룰은 없습니다. 때문에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네요. 다음 질문 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던 선생님 하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강세 없는 아는 이처럼 발음된다고 배웠었는데요. 취스, 샤빌 단어처럼요. 러시아어 사람마다 혹은 쓰는 단어마다 그렇게 발음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는데 이로 발음되는 거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 귀엔 이로 발음되는 걸로 들려요. 우치짜 형태에서도 우치짜도 우치짜라고 하지 않나요? 너무 궁금해서 댓글 달아봅니다. 이것도 아까 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강세 때문에 그래요. 강세 때문에 강세가 찍힌 모음만 뚜렷이 발음을 하고 나머지는 흘려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주셨던 우차싸 이것도요. 우차싸, 우차싸, 우차싸. 우에 강세가 있거든요. 우차싸. 우에 강세 찍고 나머지 발음을 흘리듯이 이렇게 뭉그러뜨려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처럼 들리는 것 뿐이에요. 정말 어렵죠? 이 발음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네 아나 예 혹은 야에 강세가 없을 때 이처럼 발음이 된다라는 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뭉개다 강세 찍고 뭉갠다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다음 댓글은요. 유성음, 무성음 종류 따로 암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러시아어를 전공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음 댓글에서는요, 그 짝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짝을 이룬다는 건요,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발음인데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을 한다든지 조금 더 강하게 발음을 한다든지 발음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짝을 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때는 연모음, 이에, 이, 요 등을 만나면 쌍지읒으로 구개음화 된다는 게 일반적인 말이던데 댐프, 이거는 댐프로 들리는데 이런 거는 예외인가요? 댐프 같은 경우는요, 예외라기보다는 외래어잖아요. 그래서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표기와 더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댐프고 순수 러시아어는 대부분 쌍지읒으로 발음이 변화해요. 바리스타 일하면서 어느 순간 러시아 분들, 아랍 분들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다 들어오게 됐어요. 와, 덕분에 단어 공부 잘 하고 갑니다. 근데 선생님 고객님 중 러시아 한 분께 물어보니 러시아어를 배울 거면 알파벳을 먼저 외워라 라고 하시던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언어를 배우려면 알파벳을 먼저 외우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읽을 줄 알아야, 그쵸? 회화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알파벳을 알아야 발음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의 언어가 되었든 간에 알파벳을 먼저 외우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시면은 나중에 뭐 갑자기 좀 더 깊게 한번 이 러시아어를 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도 수월하게 더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늘밤님께서 필기차는 꼭 알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굳이 필기체를 꼭 아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어 전공을 하신다거나 뭐 러시아에서 사실 거라든지 뭐 이러면은 필기체를 알아두면은 훨씬 좋긴 하죠. 그리고 필기체를 알아두면 좋은 점은 글씨를 조금 더 빨리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좀 편리함이 있지 않나. 근데 뭐 굳이 꼭 이거를 꼭 알아야만 해요 라는 룰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러시아어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보고 네,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필기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외우라고는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필기체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필기체를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요즘에 캘리그래피도 유행이잖아요. 캘리그래피 쓰듯이 자꾸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쓰다 보면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이 손이 다 기억을 해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있어요. 러시아어의 비나그라드에서 오가 왜 아 발음이 나는 건가요? 발음하면 비노그라드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이거는요. 오 알파벳은 강세가 있으면 오 발음이 나고 강세가 없으면 아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비나그라드라는 단어에서는 강세가 뒤에 아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오 알파벳은 아로 발음이 돼서 비나그라드라고 발음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나그라드. 러시아 알파벳 발음하기 힘들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알파벳 모음에서 자음 순으로 외우고 있는데 필기체로만 외우면 되나요? 아니면 인쇄체도 같이 외워야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필기체는 굳이 일부러 앉아서 이렇게 책 파듯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이 기억하도록 두시면 돼요. 알파벳 위에 점이 하나 있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강세를 넣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모음 위에 이렇게 점이 하나씩 있죠. 그게 바로 강세를 표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처음 시도로 여러분들께서 영상 밑에 달아주셨던 댓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보았어요.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 걱정이 좀 되네요. 이렇게 앞으로도 차근차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댓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 혹은 아이디어 뭐 궁금한 거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인스타그램에도 꼭 한번 놀러와 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컨텐츠 들고 돌아올게요. 브이로그 영상도 꾸준히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브이로그 영상도 꼭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